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돈줄남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경제적 본능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하시면 좋죠? 네. 네. 예. 복 많이 사실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 1월 달이 조금 됐기 때문에 이런 네. 말씀 드리기가 좀 어색하긴 한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또 설도 있고 맞아요. 하니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작가님도 많이 네. 받으시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연초에 꼭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돈터치미 식구들은 절약하기, 돈 모으기 이게 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쵸? 기본에서 뭐 투자도 또 다른 것도 또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본기를 좀 잘 지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단한 결심, 실행을 위해서 돈줄남이 나섰습니다. 올해 돈 모으기 위해서 당장 결심하고 실천해야 하는 10가지 준비하셨는데요. 10가지를 오늘 알려드립니다. 예. 자, 먼저 첫 번째. 네,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SNS를 의도적으로 줄여보자입니다. 네. 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줄여보자. 자, 소셜 미디어도 간헐적 단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죠. 네. 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어디까지? 사실 우리가 뭐 돈을 모아보자, 절약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돈도 돈이지만 몸과 마음의 건강도 같이 챙기는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SNS를 우리가 일단은 얼마나 몰입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시면 설정에 네.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했다가 좀 창피했던 게 0분이 나오더라고요. 0분. 그러니까 안 본다는 거죠. 오. 네, 그 정도까지 안 봤나 했는데 이게 보통 일주일 단위로 막대 그래프로 사용 시간과 평균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이 인스타그램의 메타에서조차도 이 사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설정에 사용 시간 제한 설정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일 제한 설정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특정한 요일에는 뭐 좀 사용을 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설정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 자, 우리가 사실 이걸 딱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때 평균 사용 시간이 1시간 이상이다.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궁금하네요. 자, 저는 네. 1일 평균 음. 54분. 야, 딱 그냥 커트라인에 네. 미달되기. 1시간이 넘는다 그러면 약간은 과몰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내로 조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SNS를 과몰입을 하게 되면은 후두엽이 너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후두엽. 네. 후두엽은 뭘 하는데요? 후두엽이라는 게 보통 이제 영상이나 시각적인 부분을 감지하는 그런 그 뇌의 기능 네.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골똘히 생각한다. 뭐 이럴 때 쓰는 게 전두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전두엽이 어떤 사고의 기능인데 이게 이제 SNS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영상 위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과하게 후두엽이 활성화되다 보면은 좀 생각하기, 판단하기의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SNS를 과몰입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우울해집니다. 나만 왜냐하면 빼고 다 행복해 그렇죠. 보여. 나만 빼고 나는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너무 다들 행복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다 보면 주말에 뭔가 생각지도 않았던 지출이 커지고 네. 그래서 아무래도 SNS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상과 소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올해는 SNS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1시간 이내로 조금 본인이 제한하시게 되면은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SNS에 뺏기게 되는 그 시선과 시간만큼 네. 현실 세계에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뭐 예를 들면 SNS를 너무 열심히 하는 분들은 뭐 계절이 바뀌는지 가고 오는지 모르는데 네. 이걸 조금만 줄여주시면 뭐 파란 하늘을 보면서 또 낙엽을 보면서 또 그다음에 새싹들이 피어 올라가는 걸 보면서 뭔가 현실에서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저도 동의하는 게 저도 SNS를 보다 보면은 요즘에는 그 친구들 중에서 내지는 그 되게 좋아하는 셀럽들한테서 꼭 그분들이 뭘 팔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네, 결국엔 뭘 팔아서 내가 저게 필요가 없는데도 음.
막상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사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괜히 필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돼서 좀 사는 음.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거기에 SNS가 전 다이어트에도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음. 요즘에 워낙 맛있는 거 먹는 그런 맞아요. 게시물들이 많아가지고 네. 왠지 안 먹어도 되는데 나 지금 이거 시켜 먹고 싶거나 음. 주말에 뭐 남자친구, 남편, 뭐 친구들이랑 이거 음. 먹으러 가서 줄 서서 먹어야겠다. 나도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싶다. 음. 이래서 돈을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디토 소비라고 셀럽들이 뭔가 하는 소비를 따라하면 나도 뭔가 그분들과 비슷해지는 것 같은 느낌. 이거 파노플리 이펙트라고 하는데 네.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 사람들과 동일한 소비 행동을 했을 때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된다라는 착각입니다. 네. 자, 그래서 SNS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의도적으로 줄여라. 여기서 말하는 의도적이라는 것은 설정에 들어가서 네. 당장 1시간 이내로 시간 제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SNS 중에서 뭐 유튜브에서 음. 돈줄남님 영상 보고 이런 건 괜찮은 거죠? 유튜브도 SNS인가요? 예, 뭐 일단 그렇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예, 너무 많이 보는 것도 네. 사실은 문제다. 그러니까 음. 뭐 봐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뭐 그걸 계속 이렇게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너무 뭐든지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좋은 거는 별로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SNS를 의도적으로 줄여라. 네. 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원칙은요? 네, 두 번째는 재래시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자입니다. 이건 소비를 진작시키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오프라인에서 장보기 시간을 늘려보자. 주로 이제 요즘 뭐 새벽 배송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 온라인으로 이제 식재료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당 스파이크 억제의 치트키가 바로 재래시장입니다. 왜요? 재래시장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건강한 야채라든지 식재료들을 사게 되고 사다 보면은 어쨌든 요리를 하게 되고 네. 요리를 한다면 나의 노력과 운동 어떻게 보면 나의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인스턴트 식품만 먹다 보면은 배달시키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간편하게 그냥 우리의 위장만 채우는 그냥 위 운동 외에는 다른 운동을 전혀 안 하게 되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요리를 하다 보면 시간도 잘 가고 또 몸의 움직임도 또 어느 정도 운동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장보기 물가가 엄청 올랐다고 하지만 외식이나 배달 물가보다는 그래도 장보기 물가가 쌉니다. 그리고 1인 가구분들 같은 경우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장보기를 하고 싶어도 네. 1인 가구인데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게 부담된다. 자, 야채 같은 거를 이렇게 소분해서 채 썰어 놓은 다음에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여 먹을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사용하시는 분들 봤거든요, 제가. 네. 그런 것들을 좀 습관을 들이면 건강도 챙기고 엔겔 지수도 좀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가장 맞아요. 좋은 거는 당 수치도 떨어뜨릴 수 있다. 이거 진짜 꿀팁인 게 음. 저도 예전에 살던 집 앞에 재래시장이 예.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혼자 살 때니까 음. 그때는 뭐 쿠팡이나 뭐 그 요즘 컬리 이런 데서 시키면 한 개만 못 시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4만 원 이상 시켜야 되거나 뭐 음. 2만 원 이상 시켜야 되니까 자꾸 안 사도 되는 것들을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래시장에 가면 그게 가능해요. 콩나물 500원 원어치만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오이도 막 3개씩 묶여 있잖아요. 음. 그러면 사장님한테 "사장님 음. 저 혼자 살아서 맞아요. 저 이거 3개 다 사가면 아. 썩는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아니라 재래시장은 어느 정도 뭔가 상품을 커스텀이 낱개로. 가능한 그렇죠. 그렇구나. 예, 그리고 혼자 산다 그러면 "아유 아가씨 혼자 살아." 이러면서 뭐 하나 더 얹어 맞아, 주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조그마한 거. 이런 팁도 있고요. 또 상인들의 어떤 훈훈한 정을 또 느낄 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또 다운될 때 보면 시장을 가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상인들의 어떤 소리치시는 모습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좀 이렇게 탁 다운됐을 때 가보면 활력. 좀 활력도 생기고 네. 여러모로 좋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음. 상품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일단 살 때 할인도 되고 게다가 가서 그 돈을 그대로 쓰면 현금 영수증도 되고 또 재래시장에서 또 구매를 하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도 공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SNS 하는 시간 좀 반 줄여서 그 시간에 재래시장 방문하는 걸로 연결하면 되겠네.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렇게 해볼까 봐요. 건강 측면에서 몸 움직여서 좋고 그리고 돈도 덜 써서 좋고.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지역 도서관 한 달에 3번씩 대출 해보기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주변에 보면 지역 도서관들이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얼마 전부터 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지역 도서관에서 그 유명 저자를 불러다가 북 토크쇼를 한다든지 있어요. 아니면 문화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문화 행사들을 통해서 문화적 충전을 해주는 충전소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화 레저비를 어디다 쓰느냐? 사실 도서관 가서 이렇게 책을 빌려오다 보면 솔직히 책을 정독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조금 보게 되고 빨리 갖다 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또다시 이제 도서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방문하면 또 손이 부끄러워서 또 하나 다른 걸 빌려옵니다. 안 읽더라도. 네. 자, 요런 어떤 활동들이 뭔가 우리의 문화 레저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금 쓸데없는 문화 레저비를 줄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문화적인 충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근데 돈줄남님 약간 올해의 모토는 뭘 하든 운동하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가야 돼. 여기도 걸어가야 되고요. 네. 걸어와야 되고요. 빌리러도 가야 되고 갖다 이게 주러도 가야 되고. 재래시장도 방문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예. 되게 바쁘네요. 진짜 바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걸 앉아가지고 운동 안 하고 계속 이것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사실 다른 얘기 같지만 다 연결됩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전자도서관도 되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돈줄남님은 전자도서관보다는 일단 직접 가서 고르고 그렇죠. 빌려오는 거를 바라시는 네, 거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강의 때문에 여기 지역 지방의 도서관들을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게 정말 도서관이 이쁘고 도서관에 가는 것만으로도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마 네. 여러분들도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네. 지역의 도서관들에서 하는 문화 행사에 참여하시고 책도 보시면 정말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돈더치미 작가님이 도서관에서 일도 하시고 오. 왜냐면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학생들 글 쓰는 것도 가르치시고 강의도 하고 이런 거 이번에 거든요. 책도 내시고 맞아요. 네. 고양이들이라는 책인데 여러분 예.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것도 꼭 그렇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팁을 주셨어요. 희망도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내 돈으로 사기 아까운 책들 있잖아요.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이 들. 저는 이거 압니다. 네, 그래서 요걸 신청하잖아요. 네.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 없다. 그러면 신청하면 도서관이 직접 맞아요. 사준답니다. 구입해서 줍니다. 예, 네. 고양이들도 한번 신청해 봐야겠습니다. 네.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그냥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것도 되게 좋고 요즘에는 그 지하철역에도 그 책을 맞아요. 여기 무인 도서관에다가 대출 맞아요. 시스템. 도서관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다가 대출도 해주고 나중에 거기에다 그냥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꼭 도서관까지 가지 않아도 지하철역에서도 가능하다. 네. 요 팁까지 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네 번째는 앞에 세 가지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하체 근육 단련 하루에 8,000보 정도는 걸어보자. 와, 작가님 얼마나 걸으세요 하루에? 저는 이제 여기 보면 화면에 초기 화면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 얼마 안 걸었네. 차 타고 와서 964.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손목 닥터 9988이라고 하는 그거 앱이 하시는군요. 있습니다. 예, 하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하루에 8,000보 이상 걸으면은 200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으로 줘요, 진짜로. 아, 네. 하루에 하루 8,000보만 그거 걸으면. 걸면 200원 200원. 준다고요? 근데 요걸 3일 이상 하면 700원의 보너스를 지급을 합니다. 와. 그런데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매일같이 8,000보 걷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8,000보 매일 걸으면 한 달에 8,400원. 그냥 걸었다고. 저가 커피 아메리카노 5잔 가격입니다. 우와. 네.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네요. 그냥 꿀팁이죠. 근데 만약에 서울에 직장이 있거나 서울에 학교를 다니거나 서울이 주거지인 분이 해당되는 건데 만약에 나 서울 아닌데 어떡하냐. 다 또 앱이 있습니다. 걷기 앱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이게 너무 좋은 것이 예를 들면 어떤 일과를 하루 보다가 내가 오늘 몇 보 걸었지 딱 봤는데 뭔가 조금 약간 모자라. 오늘 네.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걷지를 못해. 그러면 그럼 세정거장인데 그냥 걸어가자. 그래서 오늘 그걸 채우게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네. 이러면서 8,000보 정도를 걷는데 우리가 옛날에 뭐 만보 걷기라는 게 유행인데 사실은 만보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사실은 높은 수치래요. 그래요. 그래서 8,000보 정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깔고 도서관 다니고 재래시장 다니고 직장 생활 하시면 그냥 8,000보는 가볍게 넘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그리고 걷기 관련 앱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일단 CBS에서도 지금 레인보우 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곧 이제 상용화가 될 건데 그 CBS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니 뭐 걸으시는 분들. 레인보우 앱은 지금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이제 새로운 기능이 기능들이 추가가 들어가는데 되는구나. 들으면서 걷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정립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 상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야. 제가 CBS 라디오의 정말 애청자로서 네, 그 레인보우에 대한 홍보를 그 DJ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때 이제 지방 같은 데 갈 때 보면 라디오가 안 나오면은 그냥 그 레인보우로 네, 라디오를 듣거든요. 네. 아주 깨끗한 음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걷기만 해도 내 건강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돈까지 벌 수 있는 음. 시대이니까 많이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이게 보면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돈은 뭐 8,400원이라는 게 큰 돈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하나의 작은 성취감, 우리가 스몰 윈즈라고 하잖아요. 작은 성취가 쌓여서 큰 성취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재미로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같이 추울 때나 엄청 더울 때 이럴 땐 좀 음, 힘들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야 될까요? 그럼요. 저도 이제 이번 주간을 보니까 딱 이틀 빼고는 다 8,000보씩 채웠거든요. 예, 우와. 그러니까 이게 좀 모자라면은 정말 의욕이 있으면 잠깐 나 나갔다 올게. 그래서 밤에 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그날 걸음을 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반기를 좀 들자면 음, 근데 저는 운전해서 다닐 때보다 음, 걸어 다닐 때요. 돈을 소비가 썼어요? 커져요. 네. 아, 그래요? 방앗간에 엄청 들르는 거예요. 방앗간. 네, 주변에 네. 뭐 사고 싶은 거 너무 많잖아요. 옷 음, 매대도 다 나와 있고 밖으로. 네네네. 그리고 뭐도 사 먹고 싶고 지하철 탈 때 보면은 델리만주 냄새 장난 아, 아니에요. 그래요? 먹고 싶거든요. 간식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네, 저는 사실은 일이 어느 정도는 네. 내가 건강이라든지 뭐 도서관 가고 재래시장 가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매일 8,000보씩 걸으면서 뭔가 더 건강해진 만큼 그 정도 돈은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죄책감 없이 네, 그럼요. 사겠습니다. 네. 자, 걷기의 생활화 잊지 마시고요. 자, 5번째입니다. 자, 5번째는 말이죠. 계절 바뀔 때마다 옷장 정리하기입니다. 와, 진짜 어려운 거 이거 들고 어려운 오셨다. 건데 이 옷장 정리라는 게 뭐냐면 옷을 다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경제적 본능을 열심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옷장에서 내가 주로 쓰는 것은 30%, 음, 70%는 사실은 그냥 아예 안 건드리는 옷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해마다 계절마다 왜 자꾸 신상을 사게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 30% 안에서만 로테이션 하기에는 조금 뭔가 내가 옷이 부족하다는 느낌. 항상 옷장 문을 열면서 네. 입을 옷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네. 항상 옷장 정리를 계절 바뀔 때마다 하면 한 4년, 5년 동안 안 입었던 옷들이 나오는데 그 옷이 지금의 유행하고 딱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옷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유행이.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전혀 사지 말라는 건 아닌데 매번 계절 바뀔 때마다 신상 옷 사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옷장 정리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코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음. 근데 진짜 옷장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저 또한 근데 이게 진짜 그 돈줄남님 말씀대로 내가 옷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옷들을 가지고 있는지 재고 파악이 안 되면 맞아요. 또 사요. 똑같은 거. 그렇죠. 네. 음. 뭐 기본 티셔츠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 기본 티셔츠는 더 사야겠다 요즘 시키면 꼭 그게 그 서랍 어딘가에선가 또 발견이 되면 옷장 똑같은 걸 정리하다 계속 보면 사요. 이런 게 또 있었구나. 맞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옷이라는 것 자체도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 입을 수는 없겠지만 너무 불필요한 걸 많이 사들이고 안 입게 되면 그것도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거다. 맞아요. 요즘 패스트 패션이 정말 지구 환경에 안 좋다라는 얘기하는데 네. 예전에 저희가 했던 그 방송 중에 하나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건데 그 고민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전에 저는 싼 옷을 사서 네, 1년, 2년 기억납니다. 입고 버린다. 네. 아니면 그냥 비싼 옷을 사서 오래 입는 게 낫냐. 네, 근데 머리가 뭐 늘어난다 뭐 그쵸. 이런. 그랬는데 그때 이제 작가님은 그래도 좋은 거 사서 오래 입자. 라는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도 너무 막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차라리 그냥 비싼 거 사가지고 오래 입는 게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느 정도로 입으세요? 옷 한번 사실 사서? 옷을 정말 안 사는 편인데 이제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여기저기 이제 뭐 이렇게 뭐 개인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나가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옷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꼈는지 아내가 이제 열심히 붙잡고 다니면서 사줍니다. 네. 뭐 저는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약간 기본적으로 뭔가 뭘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이건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좀 약간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나마 저를 붙잡고 다니면서 옷을 사서 줘서 좀 입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지는 않고. 예. 아 그러면은 거의 뭐 사는 일이 없다. 거의 평생 그쵸. 입는다. 예. 그러려면 몸매 관리도 돼야겠네요. 몸매 관리는 원래 체질적으로 그렇게 막 살이 엄청 막 찌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네.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음. 막 고무줄 몸매여 가지고 음. 많이 먹으면 쪄서 아 그럼 옷이 또 안 맞아서 또 그 네 옷을 또 사야 맞아요. 됩니까? 예. 그럼 큰 옷을 사고 살이 어. 좀 빠지면 다시 작은 옷을 사고 이렇게 되니까 옷 음. 소비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도 굉장히 그 의상, 옷에 대한 비용을 네. 줄이는 방법이네요. 그쵸. 음. 그래서 다이어트도 되게 중요하다. 음. 몸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돈줄남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올해 돈 모으기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할 10계명 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